자, 어제였습니다. 이제 12월 2일 이 저희가 참 걱정했었던 이 CBA 협상이 결국에는 이제 파행으로 치달았고 결국엔 직장 폐쇄, 메이저리그 구단주들 만장일치로 직장 폐쇄를 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이었는데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7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나간 거야 그냥. 그리고 선수 노조들도 뭐 그냥 뭐 들어왔다가 야 안 됐어? 야 우리도 그럼 가자 이러고서 5분 만에 갔대요. 선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가 거의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네. 구단주 쪽이 역시나 이 소스가 많았었잖아요. 직장 폐쇄를 할 거라는 예상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요. 직장 폐쇄가 되면 이제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건지, 뭐가 또 달라지는 건지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폐쇄라는 거는 이제 파업에 반대예요. 파업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그렇죠. 노동쟁의를 위해서 이제 직장 출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직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구단주들이 이제 직장을 닫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노동쟁의의 일종으로 노동법상으로 보호받고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닫아가지고 이제 이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죠.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네 출근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뭐 직장 폐쇄다. 그럴 때 이 직장 폐쇄는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해고하는 다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FA 계약이라던가 트레이드라던가 이런 행정 업무가 모두 마비가 되고요. 네. 하면 안 됩니다. 단체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윈터 미팅이라던가 이런 겨울 행사도 당연히 무기한 연기가 될 거고 선수들은 이제 구단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MLB.com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만한 부분이 이제 선수들의 사진, 지금 현역 선수들의 사진들이 모두 이제 이 프로필 사진이 대체가 됐고 다 내려갔어요. 거기에 이제 현역 선수 영상들까지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선수 노조 쪽에 그게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추상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직장 폐쇄가 일어난 거 2016년에 제정됐었던 CBA가 만료되는데 협상에 돌입하지 이걸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CBA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직장 폐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CBA가 만료된 상태에서 지난 CBA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CBA 협상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직장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구단주 쪽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최선이다. 이게 결국에는 파업이라던가 내년 시즌에 여파를 미치지 않고 협상을 일찍 마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직장 폐쇄를 해서 이 CBA 협정을 앞당기고 싶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직장을 폐쇄하지 않고 열어놓은 채로 계속 이제 협상을 하면 저쪽도 계속 주장하던 거 주장할 거니까 우리가 가진 카드 써가지고 빨리 좀 협상을 이끌어내 보겠다. 뭐 우리가 좀 우위를 잡아서 뭐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건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어차피 연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도 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주들이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인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직장 폐쇄까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 중요한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랗게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역시 뭐 돈 문제겠죠. 모든 CBA 협정, 그러니까 노사 협약은 이런 결국에는 고용관계에 대한 문제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당연히 돈 문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FA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수 노조 측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경력 초반부에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행 서비스 타임 제도로서는 일단 6년을 뛰어야지 FA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것조차도 이제 구단에서 뭐 서비스 타임 꼼수 부르잖아요.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라든지 뭐 일주일 더 늦게 올리면 한 1년을 더 쓸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고려해봤을 때는 7년을 한 구단에서 뛰어야지 FA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 좀 부당하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약 3주 정도 이제 늦게 올리면은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워야지 FA가 되잖아요. 서비스 타임이라는 거는 26인 로스터에 등록이 되거나 부상자 명단에 가 있는 일수입니다. 네. 근데 메이저리그 시즌은 186일이에요. 근데 서비스 타임으로 인정받는 1년으로 인정받는 날짜는 172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2주 늦게 올리잖아요. 15일 늦게 올리면은 서비스 타임 1년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풀시즌으로 뛰었는데 서비스 타임 1년으로 안 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누가 6년의 FA를 받냐, 우리 모두 7년, 아무리 해봤자 7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콜업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꼼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선수 노조들의 얘기인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타임을 그냥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은 어차피 꼼수 쓰더라도 너는 6년으로 할 거야. 6년으로 할 거잖아 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단주 측에서는 현행 서비스 타임 6년을 유지를 하고 최저 연봉의 인상을 낮추는 대신에 FA 야 나이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줄게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29.5세. 이거 좀 많이 안 그렇죠. 되는 거였죠. 이게 두 가지예요. 29.5세가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서비스 타임을 6년을 채우거나 둘 중 먼저 오면 FA가 된다. 아하. 그러니까 서비스 타임을 6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29.5세가 되면 FA. 근데 29.5세 이전에 서비스 타임을 6년을 채우면 그때 FA.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측의 합의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선수노조 측에서는 과도한 탱킹이 구단주들의 지갑을 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탱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탈락이 어느 정도 확정된 팀들이 기존에 있는 주축 선수들을 팔아서 유망주를 획득하고, 그렇게 되면 팀 전력이 내려가게 되니까 내년 시즌 드래프트 픽도 상위권 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기조가 메이저리그 구단들 사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레이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놓고 경쟁을 한 팀은 한계가 있고 각이 딱 나오잖아요. 각이 딱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결국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랬을 경우에 선수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기려고 하지 않는 팀에서 뛰는 거 당연히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기려고 하지 않는 팀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돈도 덜 쓸 거잖아. 돈을 덜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돈을 덜 쓰는 게 결국엔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리빌딩에 돌입한 그런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프 시즌, 이제 겨울에도 돈을 안 쓰는 볼티모어 같은 팀들도 지금 뭐 FA들 영입한다 하지만 이제 빅네임들은 전혀 영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구단이 안 쓸 수밖에 없다. 탱킹하는 팀들이 많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탱킹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 요거 좀 방지하는 제도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는 신인 드래프트 지원권을 결국에는 추천 배분, 그러니까 로터리 픽을 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메이저리 팀들이 그냥 지난해 성적의 역순이잖아요. 역순, 네. 단순하게 말하자면 꼴찌 그러니까 팀이 이제 1번, 꼴찌 팀이 전체 1번. 전체 1번을 먹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지려고 하겠죠. 1번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꼴찌 팀이 1번 픽을 먹을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확률은 높아. 확률은 높은데 추첨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꼴찌를 안 하더라도 1픽을 먹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로터리 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선수노조가 하는 거고, 이거는 메이저리그 이전에 뭐 NBA라던가 NFL에서는 이미 도입 중인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팀 간 수익 분배를 줄여달라. 이건 이제 빅마켓 팀에서 스몰마켓 팀에게 어느 정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수익 분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 노조 측에서 이걸 왜 주장했냐면, 야 너네들 어차피 돈 나눠줘봤자 선수들 살려고 돈 안 쓰잖아. 그럴 바에는 빅마켓들한테 그냥 돈 더 줘가지고 얘네들이 더 쓰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 없는 팀한테 돈을 지원해주면 선수들을 살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맞아요. 오클랜드는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피하고 그냥 빅마켓 팀들이 돈 더 많이 쓰게 해라, 이런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역시 사치세 기준선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금 이제 선수 노조 측에서는 사치세 기준선을 2억 4,500만 달러까지 올리자. 노조 이제 사무국 측에서는, 구단주 측에서는 기준선 2억 4,500만 달러 너무 높아. 지금 현행 2억 1,000만 달러도 높아. 1억 8천만 달러까지 낮춰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억 8천만 달러까지 낮춘다는 건 이제 8월에 했던 주장이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냥 2억 1천만 달러 유지하자. 마지막에 CBA 협정 마지막 해에는 한 2억 2천만 달러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치세 상한선에서 그냥 뭐라 해야 돼,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하자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치세 기준선이라고 하지만 더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네 어차피 사치세 이상 쓰는 구단 거의 없잖아. 이게 사실상 페이롤 한계선이나 다름없다. 연봉 상한선이다. 셀러리 캡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치세 기준선을 없애라고는 주장하지 않지만 사치세 기준선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구단이 더 돈을 쓸 수 있게 숨통을 틔워줘라, 이렇게
이렇게 좀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쓸 수 있는 구단은 더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 노조 측에서도 최소 페이롤 제도를 좀 도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최소 페이롤 1억 달러를 좀 채우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단주 측에서는 1억 달러는 또 너무 높다. 좀만 좀 줄여줘라, 낮춰줘라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포스트 시즌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포스트 시즌 진출팀 14개 팀으로 늘려달라. 요건 이제 구단주 측에서 하는 얘기고 14개는 좀 많고 12개로 합시다. 근데 이건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증가에 의해서는 증가에 그 관해서는 둘 다 어느 정도 좀 공동적인 그렇죠. 합의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늘리면 또 하나의 효과가 있죠. 바로 탱킹한 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높은 팀들이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런 팀들은 끝까지 경쟁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선수들한테도 더 많은 돈이 쓰일 수 있다는 게 선수들의 생각인 것 같고 또 이제 포스트 시즌 중계 수익이 이번에 대박이 났거든요. 네. 폭스 스포츠라던가 ESPN과 포스트 시즌 중계권 계약을 새로 맺었는데 그랬을 때 이 수익을 좀 선수들한테 지금보다 더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 뛰면 인센티브 얼마 받냐 물어봤는데 네. 팀 전체한테 받는 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의한 수익이 2천만 달러가 안 돼요. 그래요. 사실 푼돈이거든요. 선수들이 명예를 위해서 포스트 시즌을 뛰는 거지 포스트 시즌에서 뛰었을 때 금전적인 이득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은 모두 구단 그리고 사무부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선수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첨예하게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인 의견, 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늘리자. 여기에다 추가로 뭐 이제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도입, 뭐 이거는 거의 될 것 같고 여기 뭐 유니폼에 스폰서 기업 패치를 부착해서 요것도 수익을 같이 공유해서 먹자.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은 나오고 있네요. 이건 양측에서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구단의 스폰서 수익이 늘어서 좋고 선수들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수익이 늘어나게 될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과연 이 직장 폐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시즌 시작 늦어지는 거 아니야? 개막 늦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포팅 뉴스라던가 ESPN이라던가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시즌 때문에 재정적 피해가 상당히 심했었고 네. 구단주라던가 선수들도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시즌에 영향이 간다면 메이저리그 인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늦어도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CBA 협정이 어느 정도 이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1994년, 95년 요때 이제 파업 때문에 메이저리그 인기가 아주 곤두박질을 쳤었잖아요. 완전 망했었어요. 그쵸. 그 인기를 이제 되살린 게 뭐 세미소사라든지 요런 이제 맥과이어라든지 이제 나중에 약물로 밝혀진 선수들의 홈런 더비 때문에 이게 다시 인기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또 망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그렇죠. 양측에 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업도 1994년 5년 파업도 있었지만 사실 직장 폐쇄가 1972년 그러니까 FA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세 차례 있었대요. 네. 세 차례 있었는데 모두 시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단주 쪽에서 시즌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CBA 협정을 고집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FA 광풍 이미 한 차례 불었었잖아요. 돈을 쓴 팀들 뭐 매치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팀들은 뭐 5억 달러, 2억 달러를 지금 이미 태운 상황인데 시즌을 이걸 개막을 늦게 한다? 이러면 이 팀들은 또 손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만하게 좀 합의합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나중 가서는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종사자라서 말씀드리는 행복회로가 아니라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직장 폐쇄가 생각만큼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양측의 의견 뭐 서로가 양보할 건 좀 양보하고 또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면서 좀 더 빨리 해결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만장자 대 1000만장자의 대결이에요. 어차피 둘 다 부자고 사실 천문학적인 돈을 받는 선수들 그리고 구단주는 돈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뭐 돈 없다더니 이미 뭐 올 시즌에 3억 2,500만 달러 막 이런 계약들 팍팍 쏘고 있는데 돈 없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팬들이 받아들이겠어요? 팬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는 팬들을 너무
생각 인지를 배려하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저도 좀 실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시즌 개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뭐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스프링 트레이닝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역시 FA 선수들에게도 이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직 그럼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네.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 좀 했을 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때는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